사랑하는 우리 중년 여러분, 오랜 세월 삶의 터전이 되어준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심의 노후 아파트들은 이제 노후화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낡고 불편해진 아파트의 재건축은 우리 중년에게는 내 집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주거 환경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면서도 동시에 복잡한 절차와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가 이러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인허가 기준 완화를 추진하면서 우리 중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완화 조치는 나의 내 집 가치를 높이고 노후 생활을 윤택하게 해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불안감을 초래할지는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일기 신도시 등 도심 노후 아파트 재건축 인허가 기준 완화 논의의 핵심과 이에 대한 중년의 현명한 대응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일기 신도시 중년의 삶이 담긴 공간 재건축의 필요성과 열망. 우리 중년에게 일기 신도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젊은 시절의 추억과 자녀들과의 삶,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꿈꿔온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1990년대 초 조성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당시에는 최신 주거 형태였지만 이제는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라는 숙명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건축에 대한 열망과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노후화의 현실. 건물 노후화.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들은 배관 부식, 누수, 주차 공간 부족, 엘리베이터 노후화 등 건물 자체의 물리적인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낡은 시설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야기합니다. 주차난 심화. 30년 전 건축 기준에 맞춰 지어진 아파트들은 가구당 주차 대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생활 인프라 노후화, 아파트 단지 내 조경, 커뮤니티 시설, 상가 등 생활 인프라 역시 노후화되어 최신 아파트 단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주거 가치의 하락 우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노후 아파트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중년의 열망. 새로운 주거 환경. 낡고 불편한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더 넓고 쾌적한 공간, 최신 시설, 충분한 주차 공간 등을 누리고 싶은 열망이 큽니다. 내 집 가치 상승 기대. 재건축을 통해 노후 아파트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여 은퇴 후 자산 가치를 높이고 싶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는 중년의 노후 자산 마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삶의 질 향상. 재건축을 통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확충, 조경 개선 등으로 주거 만족도와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단순히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을 넘어 복잡한 인허가 절차, 막대한 사업비, 추가 분담금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기 신도시 중년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오랜 열망을 실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부 재건축 인허가 기준, 높았던 문턱, 왜 완화가 필요한가? 오랜 염원이었던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은 그동안 매우 높았던 인허가 기준이라는 문턱에 막혀 진행이 더뎠습니다. 안전진단, 용적률, 사업성 등 다양한 규제들이 재건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었으며 이러한 규제들 때문에 재건축 인허가 기준 완화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재건축 인허가 기준의 주요 내용 및 높았던 문턱. 안전진단,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자 가장 높은 문턱이었습니다. 건물 노후화 정도를 평가하여 D등급, 조건부 재건축 또는 2등급, 재건축을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평가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도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구조 안전성 비중이 높아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 불편,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노후화 등은 반영되기 어려웠습니다.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대수를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기 신도시는 이미 지을 당시 용적률이 높게 책정된 곳이 많아 재건축을 해도 추가 세대수 확보가 어려워 사업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적률 상한선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한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이익, 초과이익, 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늘려 재건축 사업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건축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 설립 절차, 복잡하고 긴 절차와 주민 동의율 확보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왜 인허가 기준 완화가 필요한가? 노후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소. 도심 내 노후 주택을 재건축하여 새로운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 강화. 노후화된 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 재건축 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 요구. 낡고 불편한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인허가 기준 완화는 노후 주택 문제 해결, 도시 경쟁력 강화, 국민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완화의 폭과 내용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 중년은 논의의 방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3부. 추가 개정 논의의 핵심.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최근 일기 신도시 등 도심 노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추가 개정 논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별표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용적률 상향 별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실현된다면 그동안 재건축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문턱이 낮아져 재건축 사업 추진에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1. 안전진단 기준 완화 논의의 배경과 내용. 기존 문제점. 과거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노후화 등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함은 반영되기 어려웠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도 재건축이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논의 방향.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 안전성, 건물의 붕괴 위험 등의 비중을 낮추고 주거 환경, 주차 대수, 소방시설, 노후도 등 및 설비 노후도, 배관, 승강기 등의 비중을 높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불편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조건부 재건축, D등급, 시 지자체 판단 자율성 확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지자체가 재건축 추진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여 획일적인 규제를 벗어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차 정밀안전진단 의무 폐지. 논의 중 일부 단계에서 2차 정밀안전진단 의무를 폐지하거나 간소화하여 재건축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기대 효과.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2. 용적률 상향 논의의 배경과 내용. 기존 문제점. 일기 신도시 등 노후 아파트는 이미 지을 당시 용적률이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아 재건축 시 추가 세대수 확보가 어려워 사업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논의 방향.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 국토기획법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선을 완화하거나 조례를 통해 지자체가 유연하게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종상향 등 용도지역 변경. 주거지역 내에서도 용도지역을 상향. 1.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용적률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기반시설 기여 시 인센티브, 공원, 도로, 학교 등 공공기반시설을 기부 체납하는 경우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기대 효과. 용적률이 상향되면 일반 분양 세대수가 늘어나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줄일 수 있어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은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중년이 거주하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이므로 논의의 최종 확정 내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4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환, 완화 논의, 분담금 부담의 현실. 안전진단과 용적률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환,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이자 5부 리모델링과의 비교, 또 다른 선택지인가? 일기 신도시 등 노후 아파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법은 재건축 외에 리모델링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재건축 인허가 기준 완화 논의가 활발하지만 우리 중년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장단점을 명확히 비교하고 나의 상황과 단지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1. 리모델링의 특징. 기존 골조 유지. 건물의 주요 구조는 유지한 채 내부 구조를 변경하고 증축, 수직 증축, 수평 증축을 통해 공간을 넓히거나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재건축보다 완화된 규제. 재건축에 비해 안전진단 기준이 덜 까다롭고 제초한 적용을 받지 않는 등 규제 문턱이 낮습니다. 사업 기간도 재건축보다 짧은 편입니다. 용적률 제한의 한계. 기존 골조를 유지하므로 용적률 상향폭이 제한적입니다. 일반 분양 세대수를 크게 늘리기 어려워 재건축만큼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리모델링의 장점. 빠른 사업 추진. 재건축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어 사업 추진 기간이 짧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성 규제. 제초한 적용을 받지 않아 조합원의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경감. 재건축에 비해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리모델링의 단점. 사업성 제한. 용적률 상향폭이 제한적이라 일반 분양 세대수 확보가 어려워 조합원 추가 분담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주차난 해결의 한계. 수평 증축이나 지하 주차장 확장 등의 한계가 있어 주차난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대비 가치 상승 제한. 완전한 신축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에 비해 가치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4. 중년의 현명한 선택 기준. 단지의 용적률. 이미 용적률이 매우 높아 재건축 시 일반 분양 세대수 확보가 어려운 단지라면 차라리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 여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다면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 규모. 재건축과 리모델링 시 예상되는 추가 분담금 규모를 비교하여 나의 재정 상황에 맞는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거주 여부 및 장기 계획. 현재 거주하며 빠른 주거 환경 개선을 원한다면 리모델링이 유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 극대화를 원한다면 재건축을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인허가 기준 완화로 재건축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지만 리모델링 역시 노후 아파트의 중요한 대안입니다. 우리 중년은 각 단지의 특성과 나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나에게 유리한 선택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7부 종합적인 고려. 중년의 자산 가치와 노후 설계를 위한 로드맵. 일기 신도시 등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인허가 기준 완화는 우리 중년에게 내 집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주거 환경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건축이 된다는 기대감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나의 자산 가치와 노후 설계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현재 나의 자산 현황과 부채 파악. 내 집의 현재 가치,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시세, 공시지가 등 객관적인 가치를 파악합니다. 다른 자산과의 균형, 퇴직연금, 개인연금, 예금, 주식 등 다른 노후 자산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재건축 추가 분담금이 나의 전체 자산 계획에 미칠 영향을 파악합니다. 대출 및 부채 현황. 현재 대출이 있다면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비 대출이나 추가 분담금 대출 등으로 부채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해야 합니다. 2. 예상 추가 분담금 규모 예측 및 대비. 가장 중요한 현실. 아무리 인허가 기준이 완화되어 사업성이 좋아진다고 해도 재건축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추가 분담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조합 사업성 분석 보고서 확인. 재건축 추진 시 조합에서 발표하는 사업성 분석 보고서 또는 예상 추정치를 꼼꼼히 확인하여 대략적인 추가 분담금 규모를 예측해야 합니다. 자금 마련 계획. 예상되는 추가 분담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기존 자산 활용, 대출, 자녀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합니다. 3. 이주 기간 및 재입주 시점 고려. 장기간의 거주지 변화. 재건축은 사업 기간이 길어 이주, 철거, 공사,
재입주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디서 거주할지, 이주비는 얼마나 들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불편함,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주 과정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 수 있으므로 나의 건강 상태와 가족의 도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4. 세금, 문제 분석.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재건축 후 입주 시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그리고 재건축 후 매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환이 완화되더라도 여전히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환수액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5. 전문가와의 상담 필수. 재건축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재무설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건축은 단순히 새 집을 얻는 것을 넘어 나의 자산 가치를 결정하고 노후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중년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 성공적인 재건축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8부. 재건축. 중년의 노후를 완성하는 새로운 기회. 사랑하는 우리 중년 여러분.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심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인허가 기준 완화 논의는 낡은 주거 환경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던 우리 중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꿈꿔왔던 나의 내 집의 가치를 높이고 쾌적하고 편리한 새 아파트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건축은 여전히 복잡하고 추가 분담금이라는 현실적인 부담이 따르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과 함께 우리 중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하고 나의 노후를 완성하는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한 중년의 지혜로운 자세. 정보 습득의 중요성. 우리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 현황, 예상 사업성, 정부 정책 변화 등을 꾸준히 파악하고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소문이나 투기 세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소통과 참여의 힘. 우리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위원회 또는 준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 간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분석과 냉철한 판단, 막연한 기대감이나 주변의 부추김에 휩쓸리지 말고 나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추가 분담금, 이주 기간, 세금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활용.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재무설계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재건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끈기와 인내의 필요성. 재건축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넘어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완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인허가 기준 완화가 우리 중년에게 이러한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소중한 내 집을 통해 평화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누리는 지혜로운 중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머나이는 인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시 실수를